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최영경 선생님입니다. 자, 고2 친구들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선생님하고 같이 오늘 본 문제 중에서 4점짜리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봅시다.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P가 낙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P 범위에, 그러니까 P를 만족하는 x 값들을 써보면 요건 간단하게 x는 6하고 마이너스 2다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not q를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q는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k 초과니까 not q는 어떻게 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k 이하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p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6하고 마이너스 2가 바로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절대값 x-3의 의미는 뭐냐면요. 수직선상에서 3이 있고 그 다음에 x가 있는데 x가 3보다 큰지 작은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어쨌든 간에 수직선상에서 x하고 3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절대값 x-3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x에 6이 들어가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6과 3 사이의 거리가 k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6하고 3 사이 거리는 3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3 사이 거리 이거 역시 k 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 거리는 5입니다. 어쨌든 5가 되든 3이 되든 전부 다 k 이하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판이 아니라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그냥 좌표 계산만 잘해도 되거든요. 두 직선 OA하고 OB가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OA의 기울기는 3이죠. 그 다음에 OB의 기울기는 A분의 5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5가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B 좌표가 마이너스 15,5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지금 Y는 X에서 뒤집어주면은 C가 되는 거니까 C 좌표는 5,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알고 싶은 게 직선 AC의 Y 절편이잖아요. 그래서 A가 지금 1,3이라고 나와 있고 C 좌표는 5, 마이너스 15라고 했으니까 직선 AC의 방정식을 세워보면요. Y는 기울기가 4가 늘어날 동안 Y가 18이 감소했네요. 마이너스 4분의 18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Y절편 계산해 볼까요? X에다 0만 대입하면 되니까요. 답은 4분의 18 플러스 3을 해서 이게 2분의 9하고 3을 더하는 거니까 2분의 15가 됩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지금 이 유리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점근선이 x는 2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y는 1 이런 점근선이 나오죠. 자, k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 쌍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그러고 x축과 만나는 점이 뭐 한 요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 b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근선의 교점을 c라고 잡아버리면 일단 c좌표는 2,1 되는 거 볼 수 있죠. ABC가 일직선상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유리함수 성질에 의해서 A하고 B는 지금 2,1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K값 K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 이걸 토대로 A하고 B 좌표를 되게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어요. A, B의 중점이 지금 뭡니까? C 2,1입니다. 근데 B는 Y축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얘네들 X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0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점의 X좌표가 2니까 A의 X좌표는 바로 뭡니까? 4입니다. 그리고 A가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Y좌표는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4,0을 대입해서 K값 구하셔도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B좌표 역시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면 A의 Y좌표가 0이고 C의 Y좌표가 1이니까 B의 Y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그래서 B도 0,2인 거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쪽이나 대입해서 K값을 구해볼까요? 4,0 대입해보면 0은 2분의 K 플러스 1이 되니까 자, K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 그냥 각각 풀어볼까요? 지금 A가 0보다 작다라는 것만 좀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풀어보면 절대값 x-a가 어쨌든 간에 절대값 a보다 작다 이건데 a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요. 이 절대값을 풀어보면 x-a가 a초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미만이다. 요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의 범위는 x는 2a 초가 0 미만이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를 이쪽에다 쓸게요. 자, 전개해서 왼쪽으로 다 몰아주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은 x는 a하고 1 사이인데 a가 0보다 작으니까 a는 1보다 작죠. 따라서 이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a초가 1 미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범위를 생각해보면 a가 음수이기 때문에 2a하고 a를 비교해주면 a가 더 큰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0하고 1을 비교해주면 당연히 0이 더 작죠. 따라서 이걸 종합해보면 x범위는 a초가 0 미만이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자, a초가 0 미만인데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x범위가 b초가 b 플러스 1 미만이라고 해요. 그럼 얘가 b하고 똑같은 거고요. 얘가 b 플러스 1하고 같은 거죠. 따라서 a하고 b가 같은데 뭐로 같습니까? 마이너스 1로 같은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지금 수학 과목이 미적분, 기하, 그 다음에 확률통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과목이죠. 그 다음에 과학은 지금 몇 개 있냐면요. 4개 있습니다. 물리2, 화학2, 생물2, 생명과학이라고 하면요. 지구과학2 이렇게 지금 4개가 나오는데 학생 A, B가 7개 중에서 과목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고르냐면 수학은 무조건 하나 이상 고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쨌든 전체 3과목을 고르게 된다. 그 다음에 A가 선택하는 3과목과 B가 선택하는 3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은 딱 하나만 일치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 3개, B 3개 고르는 경우의 수, 이거를 생각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세게 되냐면 일치하는 과목이 첫 번째 수학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일 때, 이렇게 둘로 나눠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일 때를 생각해 보면 어쨌든 수학 과목이 확률 통계, 그 다음 미적분, 기하 이렇게 셋 중에 하나니까 일치하는 과목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확률 통계 하나를 그냥 공통으로 골랐다고 합시다. 확률 통계 하나를 공통으로 골라버리면 나머지 6개 과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가 모두 다 수학에서 일단 하나를 골랐기 때문에 수학에서 적어도 하나의 과목을 고른다? 이 조건도 다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머지 6개 과목 중에서 그냥 겹치지 않게 2개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A가 먼저 나머지 6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경우의 수는 6컨비네이션 2가 되고요. 그럼 남은 과목이 4개 남았거든요. 이 넷 중에 이제 B가 2개를 아무거나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4컨비네이션이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6에서 90이 지금 가에 들어갈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 구해놨고요. 굉장히 편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뭐를 곱해줘야 되냐면 이 과학 4과목 중에서 뭐를 공통으로 고를 거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넷 중에 하나 골라서 4를 곱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물리2를 공통으로 골랐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거를 또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두 번째, 첫 번째 케이스는 지금 뭐냐면 지금 A하고 B는 모두 다 수학에서 적어도 한 과목은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A, B 모두 수학 과목 1개와 과학 과목 1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모두 수학 과목을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일단은 물리2를 공통으로 골라놓은 상태니까 2과목만 더 고르면 되거든요. 근데 A, B 모두 다 수학 하나, 과학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A 입장에서 수학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과학도 지금 3개 남았거든요. 과학 역시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 똑같이 3가지입니다. 그러면은 A가 수학 하나, 과학 하나 가져갔으니까 남은 과목이 어떤 게 남았냐면 수학 2과목, 과학 2과목 남은 상태죠. 그래서 B 역시 수학 둘 중에 하나, 과학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는 2C1 곱하기 2C1을 해서 일단은 36가지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의 경우의 수를 생각할 건데요. 자, 어떤 거냐면 A, B 중 한 명은 수학 과목을 2개 고르는 겁니다. 자, 한 명이 수학 과목 3개를 다 고를 수 없어요. 왜냐면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어때요? 수학을 아예 못 고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어떤 것만 생각한다?
한 명이 수학 과목 2개 고르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명은 수학 하나랑 그 다음에 과학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A, B 둘 중에 누가 수학 과목을 2개 고를 거냐? 그거 고르는 경우의 수가 바로 2가지가 됩니다. 이를테면 A가 만약에 수학을 2과목 고른다고 합시다. 그럼 B는 어떻게 되냐면 수학 1과목과 그 다음에 과학 1과목 이렇게 고르게 되겠죠. 그러면은 A가 수학 2과목 고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전체 3과목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니까 3컴비네이션 2를 곱해 주시고요. 그럼 A가 수학 2과목을 골랐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B가 골라야 되죠. B도 적어도 하나의 수학을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수학은 이미 고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3과목이 남았잖아요. 셋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18가지가 나오죠. 따라서 나에 들어갈 숫자는 바로 18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아까 얘기했죠? 그 수학, 공통과목 수학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가 3가지였고, 그럴 때 A, B가 남은 과목 고르는 경우의 수가 90가지.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자, 과학 하나가 공통과목일 때, 그래서 과학 하나 공통과목 고르는 경우의 수가 4가지. 그럴 때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거? 첫 번째는 A, B 모두 수학 하나하나, 과학 하나하나 고르는 경우 수가 36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뭐다? 둘 중에 한 명이 수학 2개, 나머지 한 명은 수학 하나, 과학 하나 고르는 경우 수가 몇 가지다? 18가지다. 해서 전체 경우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은 가에 들어갈 숫자, 나에 들어갈 숫자의 합이니까요. 108이 답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자, 요거 한번 정확히 잘 읽어볼까요? 2 이상 5 이하의 어떤 실수, 그죠? 모든 실수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 x에 대해서는 바로 어떻게 된다? 이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이 0 이상을 만족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상당히 쉽냐면요. 차라리 어떤 거 x가 2 이상 5 이하 여기에서 어떤 거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의 최대, 이 최대값이 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왜 그러냐면 적어도 하나만 0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이거의 최대값이 0 이상이라고 해버리면 정말로 이 범위 내에서 얘가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x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문제 가볍게 풀어봅시다. 지금 이 주어진 범위에서 이 이차함수가 언제 최대가 되냐면요. 이 이차함수 그래프 대략 그려보면 대칭축이 x는 4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한 면역이 2부터 시작해서 5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2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일 때 함수값을 이 시계값을 생각해 보면요. 2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2 플러스 n이 되고, 이 최대값이 0 이상이면 어쨌든 이 범위 내에서 이 시계값이 0 이상 되는 x가 무조건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n의 최소는 뭐가 됩니까? 12가 됩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은 지금 대응 관계를 좀 그려볼게요. 1, 2, 3, 4에서 함수 f에 의해서 y 2, 3, 4, 5로 나가고요. 그 다음 y에서 함수 g에 의해서 z 3, 4, 5로 대응이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조건은 뭐 1, 2, 3, 4에서 2, 3, 4, 5로 1대1 대응이다 가볍게 볼 수 있고요. 나조건 보시면은 지금 스몰 x가 될 수 있는 값이 x하고 y 겹치는 원소가 2, 3, 4입니다. 2, 3, 4. 2, 3, 4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바로 G2는 어떻게 구한다? F2 플러스 1로 구한다. 그 다음에 G3은 F3 플러스 1. 뭐 이렇게. 그 다음에 G4는 어떻게 된다? F4 플러스 1로 간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조건에 의해서 F2, F3, F4가 모조리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1씩 더한 G2, G3, G4도 모조리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G함수의 공역이 될 수 있는 원소가 어차피 3, 4, 5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G2, 그 다음에 G3, 그 다음에 G4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3, 4, 5 중에서 하나씩 빠짐없이 대응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누가 3, 4, 5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셋 중에 하나는 3이고 하나는 4고 하나는 5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뭘 할 수 있죠? 거기다 G 값에서 1씩 뺀 게 F 값이니까 F2하고 그 다음에 F3하고 F4 요거 역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 3, 4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2, F3, F4 2, 3, 4에서 누가 대응되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고 하나는 4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2, 3, 4에서 2, 3, 4로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 3, 4에서는 다시 어떻게 된다? 3, 4, 5로 1대1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가족권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1, 2, 3, 4에서 2, 3, 4, 5로 1대1 대응이거든요. 근데 2, 3, 4에서 2, 3, 4로 1대1 대응이니까 요 나머지 1은 어떻다? 반드시 5로 간다. 이런 거 일단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한번 읽어봅시다. 함수 gf의 치역은 z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1, 2, 3, 4에서 시작한 화살표가 그쵸? 3, 4, 5 전부 다 하나씩 가서 끝나게 돼 있잖아요. 왜냐면은 2, 3, 4에서 시작한 게 2, 3, 4로 1대1 대응 2, 3, 4에서 3, 4, 5로 1대1 대응이니까 이 치역은 반드시 3, 4, 5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 참이죠. 그다음 니은 한번 볼까요? 니은은 현재 지금 뭐냐면 1에서 5로 가는 건 확실해요. 그쵸? 2, 3, 4에서 2, 3, 4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으나 1에서 5로 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F-5가 뭐가 되죠? 바로 1이 되죠.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다. 요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귿은 지금 뭐냐면은 F3, 그 다음에 G2, G, 그 다음에 F1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자, 근데 F1은 뭐라고요? 5입니다. 그 다음에 G2 대신에 우리가 이거를 F2 플러스 1로 바꿔줄게요. 됐나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F2는 뭐보다 크게 되냐면 F3 마이너스보다 크게 되고요. 그 다음 이쪽은 4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써보면 F2는 어떻다는 얘기냐면 F3 마이너스 초과니까 F3 이상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2, 3, 4에서 2, 3, 4로 1대1 대응으로 나가야 되니까 F2하고 F3이 같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F2가 F3 이상인데 F2는 F3하고 같아질 수 없으니까 F2는 F3 초과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4 미만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F2, F3이 될 수 있는 애가 2, 3, 4밖에 될 수 없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근데 4보다 작고요. 그럼 2, 3만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F2가 F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결정할 수 있죠? 바로 F2가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3이 2다.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디귿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2에서 3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3에서 2로 가니까 4에서 4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토대로 F4하고 G2 값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4는 지금 뭐라고요? 지금 4에서 4로 간다고 했으니까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G2는 아까 뭐였죠? F2 플러스 1이었죠. 그래서 2에서는 3으로 가니까 거기다 1 더하면 얘도 역시 4가 되네요. 그래서 4 플러스 4는 8이기 때문에 디귿 역시 거짓이 됩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좌석을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에서 바라보면 일단 좀 그려놓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11, 12, 13, 14, 15, 16, 17, 23, 24, 25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요 그 1로 시작하는 애들을 1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애들 2열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래서 지금 번호 차이가 1 차이가 안 난다, 10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는 좌우로도 인접해서 앉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앞뒤로도 인접해서 앉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은 2열에 어쨌든 2열은 자리가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가장 많이 앉아도 몇 명까지밖에 못 앉아요? 2명까지밖에 못 앉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2열에 2명 앉는 경우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2열에 1명 앉는 경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2열에 2명이 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2열에 앉을 수 있는 자리는 23번하고 25번만 무조건 앉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못 앉는 자리는 24번 못 앉고요. 그 다음에 13번 못 앉고 15는 못 앉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지금 몇 명이 더 앉아야 되냐면 3명이 더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3명이 인접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11번 또는 12번에 앉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14번에는 반드시 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 또는 17번에 앉기만 하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사람이 한 명 한 명 한 명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그럼 앉을 수 있는 자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은 11 또는 12 중에 하나 고르는 경우 수가 두 가지. 그래서 11번에 앉는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16번 또는 17번 중에 하나 고르는 경우 수가 두 가지. 16번에 앉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자리를 앉혀볼게요. 근데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A는 무조건 24번, 25번에 앉아야 되니까 A는 지금 25번에 앉는 게 확정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떻습니까? 11, 12, 13, 14번 중에 하나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1, 12 중에 하나 고른 거랑 14번도 이렇게 있으니까 B는 어떻게 된다? 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앉아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가 바로 다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11번에 B가 앉았다고 할게요. 11번에 B가 앉았으면 이제 남은 자리 몇 개 남았죠? 3개 남았죠? 이 3개의 3명이 아무렇게나 앉기만 하면 되겠죠?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는 6 곱하기 8에서 48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2열에 사람이 한 명 앉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거 좌석 좀 그려놓고 가볼게요. (11, 12, 13, 14, 15, 16, 17에 23, 24, 25 이렇게 돼 있죠. 2열에 지금 사람이 한 명 앉는 거예요. 그런데 A 조건이 A는 반드시 24번 또는 25번에 앉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열에 한 명 앉는 게 그게 바로 누구다? A가 앉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다시 두 번째 첫 번째 케이스는 어쨌든 2열에 무조건 A가 되는데 이 A가 어디 가서 앉는 거야? 24번에 앉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A가 이렇게 앉는다라고 하면 이제 못 앉는 자리 다 버리면 이렇게 다 버려주면 되겠죠? 그럼 남은 사람 몇 명 남았냐면 4명이 남았어요. 4명이 어쨌든 나머지 6개 자리에 인접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는 어떤 거밖에 없냐면 바로 여기에만 앉아야 돼요. 11번과 13번과 15번과 17번 이렇게 앉아야만 4명이 인접하지 않게 앉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4명을 이제 앉혀주는데 B는 어떻습니까? B는 11번 또는 13번에 앉아야 되니까 B 자리만 먼저 결정해주면 두 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B가 둘 중에 하나 앉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3명이 나머지 3자리에 마음대로 앉기만 하면 되겠죠. 그 경우의 수는 3팩에서 12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이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다시 한번 그려야겠는데요. 자, 좋아요. 그래서 번호도 씁시다. 11, 12, 13, 14, 15, 16, 17, 23, 24, 25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뭐다? A가 25번에 앉을 때다. 그러면은 A가 여기 25번에 앉아버리면 못 앉는 자리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 못 앉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2열에 한 명 앉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남은 자리가 이렇게 4개 남았거든요. 여기 4개랑 여기 2개에서 6개 남았는데 이 6개 자리에 지금 사람 4명이 인접하지 않게 앉을 수 있어요? 앉을 수가 없죠. 그치? 최대 몇 명까지밖에 못 앉아요? 3명까지밖에 못 앉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때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가지죠? 48하고 12 더해서 60까지가 됩니다.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문제 푸는데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죠. x에다 1대입하니까 0 나오네요. 그래서 x-로 묶어내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그 다음에 a 플러스 4x가 와야 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4x 오면은 마이너스 5x제곱까지 딱 들어가네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하는 건데 우선은 x는 1이라는 게 하나 나왔네요. 그러면은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일단 두 가지 케이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 요 부분이 1이 아닌 중근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죠? 얘를 그냥 하나의 근으로 세는 거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세는 거니까 하나로 세고 x는 1 이렇게 세버리면 어떻게 되죠? 실근의 개수 2개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이 아닌 중근이 나오려면 판별식을 살펴보면 4-a가 0이라서 a는 4 나오고요. a가 4일 때 진짜 중근 뭐가 나오죠? x는 2가 나오죠. 그래서 x는 1, 2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거 참입니다. 따라서 a는 일단 4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 요 방정식의 근이 지금 1이라는 근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근이 하나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체 근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1은 겹치니까 근의 개수는 2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이라는 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0이니까 a는 3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실제로 a가 3일 때 어떻습니까? 근이 1하고 1이 아닌 근 3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 주어진 조건 만족하죠. 따라서 가능한 a는 3하고 4고요. 얘네들의 합은 7이 됩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문제는 이 P하고 Q의 이 교점의 X 좌표를 좀 구해봐야 되거든요. PQ의 X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식하고 이 식 같다라고 해서 방정식을 풀어보면 되겠죠. 그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방정식의 두근을 P하고 Q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점 P의 X 좌표를 P라고 둔 거고요. 점 Q의 X 좌표를 Q라고 일단 둔 거예요. 자, 근각의 관계 좀 이용해 볼까요? P 플러스 Q는 5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P 곱하기 Q는 마이너스 K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아직 안 쓴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어떤 거?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에 X좌표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PQ의 X좌표가 각각 P하고 Q니까 이거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3분의 2P 플러스 Q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1이니까 2P 플러스 Q가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PQ를 구한 다음에 그거 대입해서 K값 구하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한쪽에서 한쪽 빼주면 P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2 넘어가면 7 이렇게 나오네요. 따라서 답은 K값은 14가 됩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이렇게 A, B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는 지금 3, 4, 5가 되는데 지금 요걸 보시면은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합집합은 바로 어디죠? 이 교집합을 뺀 나머지 부분이잖아요. 교집합을 뺀 나머지 부분이 1, 2, 4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랑 A랑 겹치는 원소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겹치죠? 4가 겹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 A가 3, 5라고 했으니까 3하고 5가 교집합 안쪽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문제는 지금 남은 애가 1, 2거든요. 그래서 1하고 2가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 또는 여기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조건을 잘 읽어보면 1, 2가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집합 X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집합 X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될 수 있죠. 지금 어차피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 집합의 원소가 1, 2, 3, 4, 5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합 1이거나 집합 2거나 집합 3, 그 다음에 집합 4, 집합 5, 요 5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A 합 X에서 B를 빼면은 항상 원소 개수가 1개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집합 X가 3하고 5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3하고 5일 때는 어차피 지금 X가 A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하고 5일 때는 지금 A 합 X가 그냥 A랑 동일한 거니까 A-B 하면 뭐가 남죠? 4만 남죠. 원소 개수 1개인 거 맞아요. 그 다음에 4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4일 때 역시 집합 X가 A에 속하니까 여전히 이 식이 뭐가 된다? A-B는 그냥 집합 4니까 원소 개수 하나 되는 거 맞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해당사항 없고요. 이 집합 3, 집합 4, 집합 5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조건을 만족하게 되고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건 어떤 친구들이냐면 집합 1, 집합 2거든요. 각각의 원소는 지금 여기 또는 여기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집합 1이 여기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집합 1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A 합 X는 원소날법으로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1, 3, 4, 5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 B를 덜어내면은 어떤 원소가 남겠어요? 4뿐만 아니라 누구도 남는다? 1도 남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이 B 바깥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문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소 1은 이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같은 방법으로 2도 역시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1하고 2는 반드시 이 안쪽에만 존재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합 B의 모든 원소합이니까 얘네들 다 더해주면 11이 답이 됩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9번은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 원이
지금 중심이 a, 마이너스 a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3a다. a가 0보다 크니까요.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럼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잡는 건데 x축이 어쨌든 a가 양수니까요. 이 중심 위쪽으로 x축이 이렇게 나가나 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된다? a하고 b다. 이걸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x축까지 이르는 거리는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3a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AB의 절반 길이는 2루트 2A가 되네요. 그래서 3분 AB 길이는 4루트 2A다. 여기까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ABP의 넓이가 8루트 2가 되도록 하는 이 원위의 점 P의 개수를 한번 잡아보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ABP라고 할 때 AB를 밑변이라고 봅시다. 밑변이라고 하면 밑변 길이는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점 P가 움직이면서 높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넓이가 8루트 2가 되도록 하는 높이를 h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넓이가 8루트 2가 되도록 하는 높이 h를 잡아보면 자, PAB의 넓이가 AB 길이를 밑변이라고 했을 때 PAB의 높이가 h가 되도록 하는 P는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면 이 직선과 평행하면서 떨어진 거리가 h인 평행선을 그어주세요. 이 평행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교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P 값들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PAB 이어주면 밑변 길이 AB 잡고 높이가 H인 지점, 높이가 H인 지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의 평행하면서 떨어진 거리가 H인 평행선은 위로도 하나 그을 수 있고 아래로도 하나 이렇게 그을 수도 있죠. 그럴 때 교점이 몇 개 나온다? 3개가 나온다 이겁니다. 위로 평행선, 아래로 평행선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도합 3개가 나온다 이거죠. 그럼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H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도 교점이 2개, 아래쪽으로도 교점이 2개 나오니까 점 P의 개수가 몇 개 나온다? 4개가 나오겠죠? 그럼 H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위로 올라가고요. 얘는 아래로 내려가니까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교점의 개수가 도합 3개가 나오는 시점이 바로 어디다? 얘가 지금 그 원의 중심보다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H를 키워서 떨어뜨려 가면은 이 위쪽에서 평행한 선이 바로 뭐일 때? 이 원하고 접할 때. 그쵸? 그럴 때 교점이 딱 하나 나옵니다. 됐나요? 그리고 얘가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어차피 뭐가 되겠어요? 요 거리만 좀 잘 따져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위로 H만큼 올렸을 때 위에서 접할 때 아래로 H만큼 내렸을 때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럴 때 전체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니까 문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되네요. 됐나요? 이럴 때 넓이가 뭐가 된다? 8루트 2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각각의 치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 반지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반지름의 길이가 3a인데요. 그런데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a까지 떨어진 거리가 a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뭐가 되는 거죠? 2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P1이라고 잡아봅시다. 그래서 P1 AB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8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넓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밑변 길이는 4루트 2a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높이는 2a라고 나왔으니까 4루트 2의 a제곱, 요게 바로 삼각형의 넓이 8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지금 양수니까 a는 루트 2다 라는 거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삼각형 P1, P2, P3의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가 지금 루트 2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된다? 아래로 2a만큼 간 건데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a니까 이 길이 역시 그냥 a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P1, P2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원의 중심으로부터 AB까지 떨어진 거리나 원의 중심으로부터 P1, P2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으니까 이 P1, P2 사이 거리 역시 그냥 AB하고 같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1, P2는 여전히 지금 4루트 2a인데 a가 루트 2니까 이 P1, P2의 길이는 8이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P1, P2, P3의 넓이죠. P1, P2, P3 이렇게 잡을게요. 그래서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높이는 2a랑 a랑 a 더하니까 전체 4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전체 높이는 4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넓이 s를 구해주면 16 루트 2라고 쓸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얼마죠? 요거 곱해서 32가 됩니다.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30번 문제는 우선 뭐 구간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는데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fx를 이렇게 좀 표준형으로 좀 바꿔주면요. x-a분의 ab 플러스 b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건데요. 지금 점근선이 어디서 나오냐면 x는 a에서 점근선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y는 b 이렇게 점근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a가 양수이긴 양수인데요. b의 범위를 모르잖아요. 왜냐면 b 값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좀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럼 뭐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b는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b가 양수라고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양수해버리면 지금 a 미만까지는 x는 a 미만에선 gx는 fx랑 똑같다고 해요. 그럼 모양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말이죠. 여기서 fx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a서부터는 어떻게 그려지죠? fx를 왼쪽으로 2a만큼 그 다음 위쪽으로 a만큼 밀어줘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곡선 자체를 왼쪽으로 a만큼 위쪽으로 a만큼 밀어주면은 왼쪽으로 2a만큼 위쪽으로 a만큼 밀어주면은 모양 자체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요. 요 점 좌표는 어떻게 되죠? 일단 x좌표는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에다 a를 대입하면 결국에 뭘 계산하는 거냐면 어딜 지나냐면 a, f 3a 플러스 a를 지금 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3a를 대입하고 a를 더해주면요. 뭐가 나오죠? 2a분의 그 다음에 3a니까 미안합니다. 3ab 플러스 a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으니까 소거를 해주면 이 값은 뭐랑 똑같냐면 2분의 3b 플러스 a랑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작점 있죠? a일 때 y좌표가 2분의 3b 플러스 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곡선이요. 점근선이 y는 b였잖아요. 이걸 고스란히 왼쪽으로 2a만큼 민 건 상관이 없어요. 위로 a만큼 밀었기 때문에 이 점근선이 어디서 나온다? y는 a 플러스 b에서 나온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y는 b였는데 위쪽으로 a만큼 밀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계속 읽어볼까요?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이 y는 t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하자. 자, ht가 1이 되도록 하는 t들의 집합이란 얘기는 y는 t 그래프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가 나오도록 하는 t 값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t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9 이상 마이너스 8 이하 또는 합집합이죠. 또는 k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y는 t 그래프 그리는데 마이너스 9 t가 마이너스 9 이상 마이너스 8 이하일 때 y는 t 그래프 그리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는 t는 k 이상에서 y는 t 그래프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 나온다 이겁니다. 그걸 만족하는 t 값들의 범위가 딱 이렇게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집합이 이 두 집합의 합집합하고 완전히 똑같으니까요. 됐나요? 근데 이 그림은 문제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t는 k 이상인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그러면 y는 t 그래프 그려서 얘네들하고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죠? 이 값보다 더 큰 t에 대해서는 y는 t 그래프 그리면 교점이 안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지우고 바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케이스 b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b가 0보다 작을 때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지금 점근선이 우선은 어디서 나오냐면 x는 a, 그 다음에 y는 b 여기서 점근선이 나오고요. 일단 비례상수는 음수이기 때문에 지금 a 미만에서 fx 그래프만 그려주면은 모양이 어떤 식이 된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쪽 곡선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왼쪽으로 a만큼 위로 a만큼 올려버리면 모양 자체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요. 그쵸? 아까와 똑같습니다. 이 점 좌표가 a, 2분의 3b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 자체가 어떻게 된다? 이 y는 b를 위로 a만큼 올린 거기 때문에 y는 a 플러스 b가
점근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림을 근데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이 부분만 좀 볼게요. x는 a, y는 b,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자,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 이 곡선을 왼쪽으로 2a만큼, 위로 a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a, 2분의 3b 플러스 a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여기 점근선이 어떻게 된다? y는 a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무엇이다? y는 t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나오도록 하는 t 값의 범위를 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그림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나오도록 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점근선보다는 커야 되죠, t 값이. 그러니까 t는 비초과일 때 어쨌든 간에 y는 t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개수 하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지금 t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9 이상 이렇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t가 비초과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어때요? 문제의 조건에 해당 사항이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주자면, 뭐 그냥 직관적으로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다 생략할 수도 있긴 하지만 꼼꼼히 따져봅시다.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지금 a, 2분의 3b 플러스 a가 지금 이 점근선 아래쪽에 있느냐 위쪽에 있느냐 그거 생각한 거고, 점근선하고 겹쳐버릴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점근선하고 겹칠 때 이게 지금 y는 a 플러스 b가 점근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점좌표 a, 2분의 3b 플러스 a가 이 점근선 y는 b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안 됩니다. y는 t 그래프 그래서 이 기존 그래프하고 교점의 개수가 딱 하나 나오려면 일단은 그냥 점근선 자체일 때, 그쵸? y는 b일 때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y는 t 그래프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나오도록 하는 t 범위가 마이너스 9 이상, 마이너스 8 이하, 이상 이하 범위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그냥 특정한 값 하나로 나오니까 이거 역시 어떻다? 문제 주어진 조건 해당 사항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좀 지워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y는 t 그래프를 그려서 이 기존에 있는 그래프하고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나오도록 하는 t 범위가 바로 요거죠. 이 값보다, 그쵸, 같거나 크면서 이 값부터 어떻게 되죠?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t 값이 점점 커지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 점근선하고 겹칠 때까지. 왜냐면 그때까지는 교점의 개수가 계속 하나 나오는 거 보이죠? 이 왼쪽에서는 교점이 없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점근선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점의 개수가 두 개니까 문제 주어진 조건 만족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때 t 범위를 좀 생각해 보면은 얘가 뭐가 된다? 2분의 3b 플러스 a 이상이고, 그 다음에 b 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y는 t 그래프 쭉 그리면 교점 개수 계속 두 개다가 어디서부터 이 y는 t가 이쪽 점근선 얘하고 겹칠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교점 개수가 여기서만 나오고 여기서는 교점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어떻게 되죠? 교점 개수 하나 나오는 거 보이죠? 따라서 이거던가 또는 t가 어떻게 된다? a 플러스 b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주어진 조건에 딱 들어가거든요. 이 ht가 1을 만족하는 t들의 집합이 마이너스 9 이상 마이너스 8 이하를 만족하던가, 그 다음에 k 이상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들의 집합과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요 값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값이 마이너스 8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가 지금 k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다 풀었거든요. 계산만 한번 잘 해볼게요.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8을 대입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a는 3이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k니까 k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금 a는 3, b는 마이너스 8 나왔고요. k는 마이너스 5 나왔는데 g-k를 좀 계산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g-k는 g5만 지금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요. 자, g 함수식이 지금 어떻습니까? 잠시만요. 계산 끝까지 꼼꼼히 해보셔야겠죠. 지금 a가 3이거든요. a가 3이니까
이 밑에 식 들어가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그 gx식은 어떻게 되냐면 fx 플러스 6 더하기 3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G5를 계산하려면 얘가 뭐가 되냐면 F11 플러스 3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잠깐만요. F11은 그래서 어떻게 되죠? F11은 11 마이너스 A가 지금 3이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분자에서는 B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 곱하기 11. 그 다음에 다시 재차 뭐 하기로 했죠? 플러스 3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8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3하고 마이너스 8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곱해가지고 192가 답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30번 문제풀이 모두 마쳤고요. 자, 지금 고2가 되어서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봤는데 선생님이 좀 해주고 싶은 말은 점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등급 자체는 아직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오답 정리. 자, 자기가 틀리거나 약한 부분을 확실하게 메꿔서 시험 보기 전보다는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조금 더 실력적으로 나아졌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6월 모의고사 풀이로 다시 만날게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